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년의원 박채아 의원입니다. 경북 청년을 대표해 도정에 관하여 질의하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고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OECD 평균의 2.82배로 조사되었습니다. 청년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청년 개인뿐 아니라 지역,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결국 저출산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경북 청년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기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감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 우리 경북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경북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으로서 지역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단지 지역에 일자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공부했던 학습량이나 노력했던 것 대비했을 때 뭔가 제 능력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를 받고 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곳은 경북에는 아직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의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서 채용 시장은 더 얼어붙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경북에 조금 남아있고 싶다 또는 우리 고향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공간들이 기회들이 열려있는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경북에서 좀 청년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선물성 지원이나 아니면은 뭔가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금 보완을 받아서 경북에서 정착해서 제 고향에서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청년 정책을 통해서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 주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도 예전만큼 안 되고 아이들 케어도 어렵다 보니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아이들을 맘 놓고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책이 잘 세워진다면 일하는데 힘이 더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너무 치솟고 있어서 아이들도 잘 보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내 집 마련이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아이들까지 행복한 경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질문이 많아 사전에 보충 질문을 신청하였고 마지막 순서이며 따로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어 본 질문 시간을 초과할 경우 보충 질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장님과 오늘 도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는 도정 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도정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경북의 청년 소득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청년 소득? 네, 청년들의 소득이요. 뭐 취업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평균 한 3천만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요. 도표를 보여주시죠. 경상북도 청년 통계 20년 11월에 작성된 청년 통계입니다. 여기에 경상북도 청년 가구 월 평균 소득을 2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300만 원 미만의 청년들이 한 6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취업자만을 놓고 본다면 다음 표 보여주시죠. 여성의 경우에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이 182만 원인 것을 보면 여성들은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사님, 우리 경북의 신규 출처 출연 기관과 공무원의 기본급 그리고 기본급화된 급여를 포함한다면 연간급여는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우리 신규 공무원들 이제 도청 공무원들이 오면은 국업 공무원 초봉이 한 2,400만 원 됩니다. 2,400만 원. 그리고 우리 출자 출원 기간은 대부분이 3천만 원 넘고요. 많이 받는 데는 3,500만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 도청 직원들 평균 임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평균은 뭐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까지 네, 합치니까 전부 높아질 합쳤어요. 수밖에 없는데 사실 다음 표 보여주시죠. 본 의원이 경상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도본청 구급 신규 직원들의 월급이 199만 원 정도, 연봉으로 합산하면 2,300만 원 수준이고요. 개발공사 6급 신규 직원들의 월급은 227만 원, 연봉으로 합산하면 2,700만 원 정도고요. 바이오 산업연구원의 연구원 신규 월급은 253만 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국가에서 정한 21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82만 2,480원이고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다면 192만 원 수준입니다. 사실 저 도표에는 기본급화된 수당 한 28만 원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월급만 따지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정된 직장으로 각광받는 공무원들과 사실 소위 청년들에게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인 개발공사 그리고 석박사급의 연구원들을 모셔야 하는 바이오 산업연구원에 비하면 가히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사님, 바이오 산업연구원의 이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바이오 또 ICT 이런 인재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북 바이오 연구원이 인재를 뽑아서 한 3년간 운영을 하면은 수도권에서 한 연봉을 한 2천만 원 더 주고 우리는 3천만 원 수준인데 한 5천만 원 준다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직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예? 이직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한 30%가 이직하는 걸로 그렇게 돼가 있는데 어떤 때는 뭐 한 70%가 나갈 때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최근에는 저들이 최근에 도저히 그래가면 안 되겠다. 연구자들이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만으로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우리 바이오 관련 최고 대학이 포스텍입니다. 그래서 포스텍에 완전히 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텍과 경북도청이 같이 운영을 하고 바이오 원장님도 포스텍 교수님으로 모시는 걸 의원님들도 다 허락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연구원에 오면은 이분들이 포스텍 가서 강의할 수준이 되면은 강의를 하고 또 포스텍에 이제 대학원생들이 와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이런 포스텍에서 같이 근무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세월이 지나면 여기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포스텍의 교수로 채용이 될 수 있고 또 포스텍의 신규 대학원 졸업생들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 관리 체제로 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바이오 관련해서는 다 어렵기 때문에 특히 연구원은 우리 바이오 사이언스가 옆에 있는데 생산만 여기서 하지 연구직은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연구 R&D는 수원 이남으로 오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은 판교가 가장 하한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연구직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럼 지사님께서는 그 판교 이남으로는 연구직이 지속적으로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그런 추세인데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을 시대가 옵니다. 드론을 타고 다닌다든지 또 지금 KTX가 평균 시속 280km, 70km 달리는데 600km 달리니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안동까지 한 20분, 30분 만에 옵니다. 그런 시대 오면은 공간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좋은데 근무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10년 있으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연구원들을 구할 수 있고 또 수도권은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도권과 같은 인건비를 주면은 오히려 지방에서 더 살기 좋은 시대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가독이 있다. 그래서 대학하고 어떻게든지 함께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때 경북이 남아 있을까 하는 사실 우려도 되고 왜냐하면 대구 경북 대통합이라는 그 새로운 아젠더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상임위가 기획이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 연구원의 연구원들을 보면서 그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연구원들이 이 바이오 산업 연구원이 지역적으로 안동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그 연봉 자체가 사실 석박사면 한 30 정도에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석박사를 다 끝내고도 3천밖에 안 되는 연봉을 받고 누가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대부분 한 70% 정도가 이직을 하고요. 이게 지사님께서 한 10년 정도를 잡으셨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긍정적으로 그걸 잡으신 이제 거라고. 그 사이에는 연구원들이 사실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이오 연구원은 포스텍에 넘겨줬기 때문에 포스텍 대학원생들이 함께 연구를 하고 포스닥하는 박사 과정을 끝낸 친구들이 여기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은 원활하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원활하진 네. 않지만은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다 생각하고. 네, 지사님 본 의원은 사실 청년으로서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은 적절한 보상과 대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조금 왜냐하면 이런 바이오 산업 연구원의 연구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 출자처럼 기관에 대구 경북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연구원들은 평균 연봉이 본 의원이 제출받은 바로 인하면 한 1억 2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들끼리도 이렇게 임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사님, 제가 여러 꼭지를 달았는데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해합니다. 네, 다음 표를 보여주시고요. 예, 이것은 청년 실업률 관련해가지고 도표입니다. 18년 경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 그리고 19년 전국에서 첫 번째, 그리고 20년도 전국에서 세 번째. 지속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게 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구직 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만 일자리 같은 수치상에 집중하실 때가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다니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 사업에 집중하실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양질 최고 일자리는 대기업입니다. 지금 선호도도 공기업이 1순위 됐다가 최근에 대기업이 1순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대기업이 최고의 양질의 일자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인데 사실상 그 대기업들도 우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견기업들을 대기업처럼 키워서 그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이런 정책을 지방에서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배터리 특구를 포항에 만들었는데 그 배터리 특구가 지금 에코프로라는 회사는
사실상 여기 와서 4년 만에 24배가 컸습니다. 24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로서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으로 육성되면은 그 양질 일자리가 될 거다. 우리가 구미전자를 생각해 보면은 LG, 삼성 이런 대기업만 기대고 있다가 대기업이 떠나니까 양질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켜는 이런 정책들을 펴서 양질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길게 답변을 해서 제 아니, 총 시간이 계속 지러졌네요. 아니, 자, 지사님 그러면 잠깐만, 총 시간은 전혀 상관없고요. 의원님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을 적게 하고 대답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원래.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지사님께서 경북 청년들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번에 도정 질문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정말 열악한 주거 환경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죠.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그 경상북도에서 발표한 통계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 5천만 원 미만의 그 주택을 소유한 청년들이 16년 19.7%, 17년 20.1%, 18년 22.2%로 지속적으로 5천 미만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억 미만의 청년 소유 주택이 91.6%, 청년 대부분이 정말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위를 경산으로 줄여보면 별로 다르지는 않지만 2억 미만 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81.1%로 여전히 모든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죠. 네, 지사님, 이거는 그 경산의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각광받는 중산지구 한 아파트의 실거래가 가격 추이를 평균 낸 건데요. 34평에 대한 가격 추이고요. 18년도 4억 4천, 19년도 4억 5천, 20년도 4억 8천, 21년도 5억 6천입니다. 정말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의 원인이 뭐냐고 보면 지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인데 우리나라 주택이 수요보다는 공급이 딸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뭐 세계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헌집이 왜 새 집보다 더 비싸냐 이게.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감가상각비 하면은 싸져야 되는데 왜 더 비싸냐. 그러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사님이 알고 계시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요. 수요는 사실 정해져 있지만 공급은 충분하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남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S 아파트를 월 단위로 본 건데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갑자기 급속도로 4억 9천에서 5억 8천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2월 초에 분양된 중산지구 아파트 분양가 5억 4천6백이 공개되자마자 한 달 사이에 굉장히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도정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관련 부처에 이런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무한대로 견인해서 시장가를 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러한 제재 장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가 산정 전에 분양가가 실거래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떴다 방식의 부동산을 운영해서 분양가를 3억, 4억, 5억까지 올리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지사님. 이런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지사님, 광역 지자체의 장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제재할 어떠한 권리도 의무도 의지도 없어야 하는 건가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금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금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거든요. 법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세금 외에 그리고 뭐 투기 단속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급등하는 이유가 뭐 투기 세력이 들어왔다 이 말이잖아요. 뜯다방 뜯다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상은 저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집이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가구 따지면은 집 수요가 더 많습니다. 11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집값이 계속 정체돼가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뜯다방들이 와서 한 바퀴 돌고 가면은 결국은 실소유주, 거기에 살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그래서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저는 집 한 채 평당 600만 원, 700만 원은 잘 짓습니다. 지금도 한 700만 원 정도 잘 짓는 거를 2천만 원, 3천만 원, 서울은 3천만 원 보통 분양을 하더라고요. 3천만 원. 그래서 대장동 사태 같은 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우리 지역은 대구가 지금 집이 남아돈다 하는데 최근에 분양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 집이 이제 가수요가 지금 그치고 있다.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민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게 자본주의를 완전히 거래 제한을 한다든지 막 자기 주택을 가 있는 세금을 엄청 매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 국민들과 합의를 해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경산에서 저기 다른 아파트가 똑같은 아파트가 비싸게 공급이 되니까 저렇게 되었다는 의원님이 말씀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현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나 아니면 세금 폭탄 문제는 이거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건설사들의 이런 분양 방식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분양가들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사님께서는 그 대구 경북 통합이라는 그 큰 아젠더를 먼저 정부에 전달하고 다른 지자체들이 이를 벤치마킹 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사님이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그 현관문을 열면 반대편 벽이 보이는 좁은 집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야 되냐. 우리는 공공주택에서 살기 싫은데 왜 모두들 임대주택만 이야기하느냐. 쉬고 싶은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우리의 꿈인데 이게 왜 크나큰 꿈이 되도록 만들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분양가보다 무엇보다 문제인 거는 경산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가 50%입니다. 결국에는 현금 50%, 2억 8천이 없으면 결코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분양된 아파트든 아니면 그 전에 구주택이든 50%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경산의 청년들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부모 찬스가 없으면 우리 청년들은 언제까지고 작은 평수의 빌라, 투룸에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사님, 예. 서울과 달리 사실 땅값 싼 경북에서는 그 공공임대주택도 17평, 24평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평수의, 더 큰 평수의 공공주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에 대한 조사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서울과 마찬가지로 17평 주택에서 4가구가 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언제까지 오래된 주거지에 만족을 해야 됩니까? 부모 세대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이룰 수 있었던 주택 마련의 꿈이 부동산을 향한 어른들의 욕심에 큰 꿈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폭등은 막무가내식 대출 규제로 인한 주택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고 결국 앞서 경상북도의 책임입니다. 도민이 지사님께 원했던 모습은 모든 것을 다 바꿔서 먼저 아젠더를 제출하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과감한 모습입니다. 우리 예. 경북의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먼저 예. 지사님의 오늘 좋은 방안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하고 상의해서 우리 청년 주택을 그야말로 실가 그 현 건설비만 드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 도의에 보고를 드리고 어느 지역을 되든 청년들이 많은 사는 지역에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한 몇백 세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서 도의가 허락해주면 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는 집을 그렇게 막 거품을 있는 집이 아니고 실가로 살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평당 한 700만 하면 잘 짓습니다. 그러면 25평 하면은 한 7호 31억 7천 땅값까지 하면 2억 정도 하면은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차표를 붙여서 그렇게 여건이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사님.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본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집이거든요. 저희 청년들이 언제든지 꿈을 잃지 않도록 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예. 자리로 돌아가셔야 예. 됩니다. 네, 김진현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보여주시죠. 네, 이 표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그 표입니다. 경상북도 평균 초혼 연령 통계에 따르면 남성은 2000년도에 28.83세에서 2020년도에 33.06세, 여성의 경우는 2000년도 25.9세에서 2020년 30.38세로 굉장히 초혼 연령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8,973명 전체 신생아 수의 2.8%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20년 단 2년 만에 28,699명 전체 신생아 수의 10.6%에 이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난임을 진단받고 시술을 시도하는 여성의 수는 2019년 26,649명, 2020년 29,706명, 올해 5월까지 19,151명입니다. 굉장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경북은 어떨까요? 국장님, 경북의 난임 여성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경북에서 난임은 지금 그 2020년 기준입니다. 보통 보면은 남자가 그 국장님 여자가 잘 안 들리는데 네, 마스크 벗고 네네. 2019년 기준으로 남자가 2,800명, 여성이 5,500명, 그래서 합계해서 8,400명이 난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 본 의원이 그 경북의 난임 현황에 대해서 사실 한 일주일 전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없다고 자료를 안 주셨는데 한 며칠 상간의 자료를 찾으셨나 봐요. 네. 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죠. 이 표는 그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에서 그 난임 지원 현황에 대해서 그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2018년 599건에서 2020년 3,845건이고 성공률은 거의 평균적으로 한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표대로라면 사실 우리가 난임 지원 정책만 충분하다면 10명당 3명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10건 시술에서. 국장님, 난임에 대한 경북의 지원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그 난임과 관련해서는 특히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갖다가 다시 의료비를 지원한 것이었다면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난임, 그다음 우울증 지원센터를 갖다가 안동의료원에 개소를 해서 경북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 3월 달에는 저희들이 안동의료원에다가 그 경북 북부권 난임센터를 개소해서 여기서 나왔던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 중 하나가 기존에서는 인공수정이었는데 이제는 냉동을 한 체외 수정까지 가능한 해서 우리 경북 북부권의 그 난임 확대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높게 성공률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죠. 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그 난임 관련해 가지고 그 중앙 정부의 초안 그대로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왼쪽의 표를 보시면 본 의원이 난임 부부들에 대해서 조사한 표인데요. 그 회당 신선배와 1회를 기준으로 해서 15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 그 시술 횟수를 거듭할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 비용이 그 국가 지원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순수 자부담 비용입니다. 1회당 150만 원에 320만 원 굉장히 큰 그 금액인데요. 최대 1회당 600만 원이 들었다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 그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 180분위로 지금 난임 그 지원을 잡고 있잖아요. 이게 난임 부부들이 30, 40대 부부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표 180분위가 어떤 말이냐면 결국 맞벌이 난임 부부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2인 기준으로 해서 559만 원 정도의 180분위 소득이 559만 원인데 사실 30, 40대 정도면 한 10년 이상 직장을 다닌 부부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맞벌이 부부들은 지원을 못 받고요. 무엇보다 과배란 유도 그리고 배란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주사들이 비급여 항목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난임 부부들의 연령은 평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 지원들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국장님. 맞벌이 부부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난임 부부들이 맞벌이를 비용을 생각하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맞벌이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경북은 18개 시군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선정이 되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경북 출산 지원, 그러니까 난임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 지원 정책들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그 인구 그 중위소득 180%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180%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10개의 가구 중에서 8개의 가구 밑에 하위 8가구는 2가구를 제외하고는 다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태로는 저출산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희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서 이걸 갖다가 뭐 중위소득을 갖다가 뭐 200%가 됐든 조금 더 상향을 갖다 저희들이 네, 권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참고로 10% 지원을 받더라도 10%는 필수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산 그 방지 목적의 주사제들이 거의 20만 원 육박하거든요. 지원 자체도 충분하지 않고요. 다른 시군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들을 10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부산보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겠습니까? 23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표를 보여주시죠. 네, 이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중 광역자치단체별 출산지원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2020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경북은 8개로 사실 그 인구 소멸 지역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8개밖에 안 됐다고 하면 굉장히 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정부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을 제외한 도단위 순수 그 사업입니다. 8건이고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보여주시죠.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을 경북에서 지금 출산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한의원 난임 치료 지원, 3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육아용품 알뜰 시장 운영, 공동육아 인식 활성화, 다둥이 가족 대잔치,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
출산 장려 UCC 사진 및 표 공모전,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 출산 지원 정책이라고 2020년도에 경북도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8건 중 5건이 홍보 행사성 예산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 홍보 행사성 예산이 3억 5,300, 20년 기준으로 2억 5,500. 박채아 의원님께서 도전 질문 시간 초과로 보충 질문 10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순서는 현관 상호 합의가 되었으며 의장이 사전에 허락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지금 경북에서 출산 지원 정책이라고 내놓는 8건 중에 5건이 홍보 행사성 예산입니다. 출산 장려표 공모전이 과연 출산 장려 정책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의원님,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중위소득 180%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말씀하신 비급여 항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로 들었던 것이 과배란 유도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벌써 여자분이 한 달에 하나의 난자가 이렇게 배란이 되게 돼 있는데 이걸 난자 여러 개를 배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막게 되면 여성분들의 건강이 상하기 때문에 그게 의료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 구애를 갖다 할 때에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를 갖다 불리는 것은 최소한의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했을 때 도에서 지원했을 게 총 한도가 110만 원 정도고 그러면 10% 정도를 갖다 대인이 부담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부산이라든가 다른 데서의 난임 시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 동향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확대 방향을 갖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이 행사와 관련 행사라기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직장을 잡고 집을 잡고 결혼을 하고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그 애들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 올해에서 지금 우리 난임센터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산모 신생아를 갖다가 우리 도에서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마 부산 같은 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선도적인 부장님, 저희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출산 정책들의 그런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간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과배란 유도제가 여성에게 굉장히 나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난임 부부 혹시 난임 여성들, 난임 시술을 하시는 여성들 만나본 적 없으시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충분히 아실 텐데 이 과배란 유도제가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주사입니다. 대구에 예를 들어서 지금 2개의 강남 차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리아 병원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병원들이 대구에 지금 새로운 터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게 여성들이 가서 선택을 한다면 안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필수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선택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거기서 병원에서 과배란을 유도하는 주사를 무조건 맞으라고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주사이기 때문에 그게 비급여 항목이라서 지원은 안 한다. 그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조금 슬픈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를 해야 된다. 그 막대한 비용을 하고도 그 힘드신 난임 부부들한테 도덕적 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본 의원은 굉장히 부적절.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북의사협회하고 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비급여 항목 중에서 의료 급여 항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갖다가 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난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서 네, 사실 난임 부부들이
뭐가 어렵냐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비용 부분이랑 죄송한데 티슈 좀 주십시오. 그리고 주사를 맞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사실 이 복부 주사나 그 유산을 방지하는 프로게스테론 주사들이 4주에서 8주 동안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아야 됩니다. 손으로 이 주사를 1회당 4개에서 6개를 맞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디에서 주사하는지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보통 저녁에 주사를 하거나 만약에 이게 1인 제가 알고 잘못 있기로는 알고 계십니다. 이 주사는 간격이 있어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1회 그리고 직장에서 필수적으로 1회를 맞아야 됩니다. 많은 난임 여성들이 혼자 화장실에서 이 주사를 투여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도청 직원들은 어떨까요? 저희 도통에서는 지금 할 수가 있는 곳이요. 지금 하나는 여성 휴게실에서 가면은 방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베드가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무실이 있습니다. 의료 의무실에 하면 3개의 베드가 있습니다. 네, 도청 직원과 안동 시청 직원들이 말하기를 여성 휴게실이 있기는 하지만 오픈된 공간이어서 본인 혼자 배나 아니면 유산 방지를 위해서 엉덩이에 맞아야 되는 주사들을 놓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면 1층의 의무실에서 혹시 그 주사들을 투여해 주나요? 지금 우리가 1층 의료소에 있는 것이 지금 안동 의료원에서 간호사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의무실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본인이 놓는 것을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간호사분이 투여해 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배에 맞는 주사들은 충분히 개인이 주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엉덩이에 맞는 주사는 근육 주사라고 해가지고 많은 난임 여성들이 주사 난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주사를 투여해줄 병원을 찾기 위해서 주사 난민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럼 도청 난임 휴직과 난임 시술의 현황은 혹시 도청 내 직원들에 대한 난임 휴가나 휴직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올해에 특별 휴가를 받아서 난임 시술을 받은 분은 3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분이 난임 관련해서 난임 질병 휴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난임 여성들은, 난임 부부들은 비용뿐만 아니라 주사를 놓을 마땅한 곳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난임 부부들의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고통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부산과 같이 전면적으로 이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 지원과 무엇보다 주사 난민으로 불리는 우리 난임 여성들이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해서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제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님께서는 지금 감정이 복받치셨는데 이게 실제로는 난임 부부를 만나서 상담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감정적으로 했는데 난임 부부들 갖다 만나고 그분들에 통해 가지고 아까 전 난임 우울증 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고 다른 시도에서 뭐 하고 그다음에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최소한 저출산 문제에서 난임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지사님께서 성위 능하라고 하신 4글자가 깊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반짝여야 하는 우리 청년들은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갑갑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제발 우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여기 경북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부터 양육까지 청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늘 우리 경북 청년들은 경북에서 살고 있고 경북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상 11대 유일한 30대 청년 의원 박채아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